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담금주에 대해서, 담금주를 어떻게 하면 이쁘고 어떻게 하면 잘 담고 어떻게 하면 담금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또 실제적으로 실전에 담금주를 어떻게 담금하는지, 그리고 세척할 때 어떻게 하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담금하기에 앞서서 그 준비할 것이 뭐냐면 술하고, 그리고 술병, 그리고 그 다음에 담금에 필요한 그런 부속 도구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담금을 하실 때는 보통 술이라는 것은, 담금주라는 것은 그 담금주 내용물 자체의 삼투압을 빼내 가지고 그 안에 약성을 술로 우러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고등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바닷물 속에 1년 내내 살고 있지만 절대로 소금이 절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등어가 딱 죽으면 고등어의 생체 방어 능력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삼투압이라는 게 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바닷물 소금에 절여지거든요. 그럼 고등어 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역할이 삼투압인데, 자, 그런 것이 바로 담금주가 그 술병에 들어가서 이 약성이 우러나는 그런 과정하고 같습니다. 자, 담금하시기 위해서는 첫째 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술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담금주 내용물과 그리고 희소성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술을 몇 도의 술을 얼만큼 준비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담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술이 내가 약초가 희귀하거나 아주 귀하거나 아주 고가의 약초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약성을 많이 뽑아내면서 좀 좋은 술에 담금하고 싶다 이러면 담금주 도수가 센 거 40도나 50도, 아니면 더 좋은 더 강한 술, 안동소주나 정류수 이런 거 아주 독한 술, 그런 술에 담금하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술에 담금하면 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30도의 담금주 가격이 만약에 그 3.6L 하나가 만원 같으면 50도의 담금주 가격은 한 5만원, 한 5배 정도 비쌉니다. 여기서 80도, 100도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10배 이상 비싸죠. 그러면 담금주를 담금할 때 술이 1리터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담금주 술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담금주 내용물과 희소성과, 그리고 내가 얼만큼 귀하게 여길 것인지, 아니면 선물로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복합해가지고 종합해 보셔가지고 술의 도수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있는 게 뭐냐면, 담금주를 하실 때 담금주 내용물에 따라서 술 도수도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산약초 이런 것들은 보통 30도 전후에, 35도에서 25도 요 사이에 30도 전후에 담금주로 담금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물 있잖아요. 뱀이나 진해, 말벌 이런 거, 그러니까 동물성의 약재를 담금하실 때 그때는 25도는 좀 약하고 30도도 담금하실 분이 있는데, 보통 그때는 담금주 도수를 좀 강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동물성이라는 것은 술병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단백질 같은 게 분해되면서 부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담금주의 그 도수를 강하게 써야 됩니다. 특히 뱀 같은 거, 백사나 살모사 이렇게 아주 희귀한 뱀 같은 거, 살아있는 뱀을 담금하실 때는 담금주 수가 최하 50도는 돼야 됩니다. 50도에서 70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내용물이 그렇게 부패하거나 변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금주의 도수의 강도라는 것은 약초의 내용물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술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보 담금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황구한테 가장 많이 물으는 게, 병은 어떻게 주문하고 병은 어떻게 사야 됩니까? 병은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담금을 하시기 전에는 담금할 때 기본 이 가이드라인, 카트라인이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리터 병은 어느 정도 크기에 술은 얼마큼 들어가고 병의 높이는 얼마큼 된다는 거, 내가 주로 쓰는 병의 기준이 있어야만이 그 병의 기준을 했을 때 그거보다 한 치수, 두 치수 커질 수도 있고 한 치수, 두 치수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병 1위 회사는 이렇게 용천자 유리거든요. 용천 유리병인데, 자, 여기 카탈로그에 보시면 병의 종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외경지름 얼마, 내경지름 얼마, 입구지름 얼마, 높이 얼마, 그리고 술에 담기는 용량 얼마, 이런 것이 있는데 처음 담금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술이 몇 리터 들어가고 병의 높이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모릅니다. 이걸 당금해 보시거나 아니면 술병을 하나 주문하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 카탈로그 같은 걸 보면서 이 카탈로그에 비교했을 때 내가 기존에 뭐 한 4리터 병을 갖고 있을 때 요 병보다 외경이 얼마큼 더 굵어지고 높이가 얼마큼 커지고 술이 얼마큼 들어간다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복잡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리터를 보시면 됩니다. 술병이 몇 리터 병인지, 자 5리터 병인지 7리터 병인지 10리터 병인지 20리터 30리터 병인지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리터가 커질수록 병이 크구나, 그리고 리터가 작을수록 병이 작구나, 이런 것을 일단 기준으로 알으셔야 되고, 그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보실 게 이제 병이 리터에 비교해서 병이 기냐 작으냐, 그리고 이제 굵으냐 짧으냐 가느냐,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설명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당금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것이 늡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셋째는, 자, 당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에 하나 뭐냐면 미술에서 쓰는 용어인데 구상과 구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구상은 뭐냐면 내가 내 약초를 어떤 병에다가 어떤 모양으로 담을 것인지, 그리고 몇 리터 병에 담을 것인지, 이런 것이 구상입니다. 구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저 하겠습니다. 구상과 구도가 있다 했잖아요. 자, 구상이라는 것은 내가 이 당금주를 어떻게, 이 약초를 어느 병에 어떤 모양으로, 아니면 한 뿌리가 있고 두 뿌리가 되면 두 뿌리를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것이 구상입니다. 그리고 구도란 것은 이제 구상이 결정되었으면 내가 당금주 병이나 아니면 둥근 병인지 넓은 병인지 옆으로 퍼진 병인지 이런 병을 선택했다면 거기다가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술병 크기죠. 그 안에서 모양을 어떻게 잡을지, 방향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이 구도죠. 자, 그래서 구상과 구도를 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당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1차적인 설명은 간략하게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당금을 해보고 당금을 단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이것이. 자, 이것이 제가 저번 주에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인데, 도라지 전체 크기는 한 80cm 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70cm는 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인데, 이거를 지금부터 제가 당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당금을 하려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척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도라지에 이런 잔미 있잖아요. 잔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 세척하시다가 잘못하면 끊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척하실 때는 이 칫솔도 좀 셉니다. 아주 부드러운 칫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거 가지고 이쪽에 도라지 흙만 살짝 씻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도라지가 지금 이 상온에, 실온에 있던 거하고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던 거가 틀립니다. 냉장고 속에 만약에 도라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흙 같은 것이 도라지 몸통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 찬 기운 때문에 흙이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수압이 센 물로,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약하게 틀지 않고 이렇게 수압을 세게 틀어버리면 흙이 쉽게 나가면서 도라지 껍질 있잖아요. 이런 껍질도 잘못하면 까져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도라지의 본연이 가지고 있던 색깔이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라지를 당금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저온에 보관하셨다 그러면 이 흙 같은 게 묻어 있고, 이게 또 바깥에 나오면 실온과 그 저온의 사이 온도 차이 때문에 도라지 껍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세척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이 도라지의 잔미가 끊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게 하는가 하고, 그 다음 이것을 바로 그 저온에서 꺼내서 실온에서 바로 고압 세척을 해버리면, 이렇게 고압으로 세척해버리면 도라지 껍질이 같이 벗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1차로는 물을 살짝 틀어가지고 도라지를 살짝만 씻으시면 됩니다. 살짝만 이렇게 흙만 살짝 씻을 정도로. 물을 세게 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약하게 해서 살짝만 씻으시고, 이렇게 해서 좀 놔두면
도라지가 그 저온에 있던 도라지가 지금 실온으로 온도가 좀 올라가겠죠. 이 수돗물이 지금 온도가 지금 한 20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냉장고에 한 5도 정도 있다가 이 물을 좀 틀어가지고 좀 씻으면 이 도라지 표면의 온도가 한 17도, 20도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비슷해지면 그때 이제 한 번 더 세척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도라지 세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라지에 이런 껍질이 까지지 않는 것. 그리고 특히 내두 쪽에 이런 내두 쪽은 잔주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벗겨지기 쉽거든요. 이런 것을 살짝 씻으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잡내가 끊어지지 않게 잘 조심하시라는 거. 이거 두 개만 유념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이렇게 물로 세척하시고, 한 5분이나 10분 놔뒀다가, 그 다음 한 번 더 세척, 한 2차, 2번 정도 세척하시면, 조심해서 세척을 하시면, 도라지가 완벽하게 세척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라지 이 본연에 가지고 있던 색깔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그 관건 포인트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놔뒀다가 2차 세척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도라지가 아직 물기가 좀 남아있는데 아직 이제 마지막 마무리 세척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물을 좀 약하게 드시고, 이런 뿌리 같은데, 얘도 같은데, 이런 흙기운이 있다면 이것을 세 개 이렇게 누르시면 껍질이 벗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최대한 살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도라지 본연의 색깔이,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흙이 묻어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게 물론 들어가 있어도 뭡니까, 이거 뭐 단검하고 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이 황토색 흙이나 일반의 흙이 묻어 있으면 이게 술의 색깔이 맑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흙을 제거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잔미도 안 끊기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 흙들을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한번 세척해 보겠습니다. 자, 도라지는 엄청 굵고 큽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내두하고, 그 다음 이 뭡니까, 내두하고 이 몸통하고 그 다음에 잔미 쪽에 세척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삭대도 놔두고요. 삭대는 여러분들이 담금할 때 그때 모양이 그 길이 필요에 따라서 자르면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긴 거를 짧게는 짤 수 있지만은 짧게 잘라버렸다가 다시 긴 거는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항상 삭대는 여유있게 보통 뭐 한 20cm 정도 남겨 놓으셔도 됩니다. 20cm 정도 남겨 놨다가 담금할 때 이것을 얼만큼 남겨 놓을지를 결정하시고 그때 자르면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자를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긴 거는 자를 수 있지만은 짧게 자른 것을 길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여유있게 놔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세척을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두에 이런 흙들도 다 씻겨 나갔거든요. 자, 이게 이 도라지를 캘 때도 일단 최대한 뿌리에 이 상처가 안 까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중요한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둘째는 도라지를 세척할 때 또 이 껍질이 안 까지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야만이 도라지 본연의 오래된 그 세월의 흔적과 세월의 모습과 도라지 특유의 그 색깔과 그 다음에 그 환경에 따른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얼룩달룩한 색깔들, 도라지 특유의 특색이 문양과 모양이 다 살아납니다. 자, 이제 세척을 다 마쳤으니까 여기 소쿠리에 받쳐가지고 제가 건조를 시키겠습니다. 이제 도라지를 소쿠리에 받쳐가지고 지금 선풍기 바람에 지금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면 건조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다른 거를 또 준비해 볼게요. 자, 도라지가 건조될 동안에 준비할 게, 자, 이게 병이 용천 143호 4리터 병입니다. 병의 총 길이는 82cm.
저 술병 밑에 다이하고 뚜껑가지 길이까지 하면 한 80한 5cm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 80한 5cm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담금주는 보통 30리터를 하면 30% 담금주를 하면 되거든요. 자, 30% 담금주 이게 3.6리터고 이게 술이 4리터니까 4리터만 좀 충분하겠죠. 그리고 여기 한 반 정도 돼 있으니까 지금 술이 한 5리터 정도 있습니다. 지금 담금주병에 담금 그 용량이 4리터 같으면 이 안에 도라지가 들어가 버리면 도라지의 그 용량이 마이너스 되거든요. 그러면 뭐 3.6리터, 3.6, 7리터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술은 뭐 어차피 뭐 남겨놓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니까 병이 4리터 같으면 술도 뭐 한 4리터 정도 되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 들어가는 용량은 4리터가 안 될 겁니다. 도라지의 그 부피가 빠져나가니까 그만큼은 안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도라지의 부피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3.7리터나 6리터, 6, 7리터 정도 한 7리터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낚싯줄 경심이죠. 낚싯줄하고 요거는 제가 담금할 때 쓰는 짝대기입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병 속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모양과 잔미의 바란스를 잡기 위해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도구. 자, 이 경심은 하는 역할은 도라지가 뜨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뜨는 거는 가라놔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가 가라앉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게 가라앉는 거는 여기 줄을 묶어가지고 여기 당기면 여기 걸면 됩니다. 자, 그 술병의 그 뚜껑 거를 열어보면 여기에 물음표 같이 생긴 고리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리의 용도가 뭐냐면 도라지나 이래 담금할 내용물이 이게 가라앉아 버리면 이걸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띄울 때 이 경심을 이용해 가지고 약초에 이 줄을 묶고 그 다음에 여기 고리에다가 이 걸면 이게 띄어 올릴 수 있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담금주가 담금 내용물 자체가 가라앉아 버리면 여기다가 줄을 묶어 가지고 걸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높이 띄우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물음표 같이 생긴 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패킹이잖아요. 고무는 아니고 이 스펀지 같은 패킹은 담금주가 새지 않도록, 그리고 공기의 차단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패킹입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담금을 하실 때 놔두면 내용물이 처음에 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가라앉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때 여기 줄을 묶어 가지고 띄우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 도라지가 건조될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 10분 있다 보니까 이제 건조가 다 돼 갑니다. 한 면이 건조가 다 됐길래 제가 뒤집어서 한 5분 정도만 건조시키면 이 물기가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담금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담금주병을 잘 보시면 다 원통이 아닙니다. 가에 보면 이 병을 뽑아낼 때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 병을 이어붙임하는 이어붙임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가늘게 한 줄로 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지금 잘 안 나오지 싶은데 병을 사보면 병에다가 이렇게 보면 이쪽에 한 줄,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렇게 한 줄이 있습니다. 이게 병과 병이 이렇게 유리가 오므러지면서 접합된 자리거든요. 자, 이게 중간에 이렇게 담금주 내용물에 들어와 있어도 괜찮긴 괜찮은데 그래도 약간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의 이 센터줄은 가 쪽으로 가게 하고 나머지 이 중간에 약초의 내용물이 들어와 있어야만이 좋게 되겠죠. 지금부터 담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먼저 할 것은 지금 이게 도라지가 다 건조되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도라지를 모양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다시피 지금 도라지를 병에다가 이렇게 대충 띄워보면 됩니다. 이렇게 띄워봤을 때 이거를 얼만큼 띄우고 얼만큼 깔아칠지를 지금 대충 구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구도와 구상이 있는데 이 구상이라는 것은 이 담금주를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의 어떤 병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병에 담을까 하는 것이 구상이고, 이 구도라는 것은 이 허용된 공간 안에 여기 이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서 내가 이 도라지의 모양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렇게 잡을 것인지, 이렇게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잡을 것인지, 이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구도입니다. 구도.
자, 그 미술에서 쓰는 용어죠. 자, 그래서 한번은 일단은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잡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야만 이 좌우에 이 몸통이나 갈래가 모양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은 모양을 잡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당금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일단 술을 붓는 거죠. 술을 당금 주병에다가 한 50에서 60% 정도 붓겠습니다. 자, 지금 술이 한 60% 반 넘게 부어졌습니다. 60%, 70%까지 아닌데 60% 정도 부어져 있으니까. 자, 그때 병에 가쪽에 양쪽에 이음 붙임해진 자리 센터 있거든요. 요것은 분명히 좌우에 가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도라지를 넣어가지고 이 모양을 어느 정도 높이에서 도라지를 띄우고 깔아치울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 도라지를 넣으실 때도 잘못하면 들어가다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도라지가 병 속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으면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얼만큼 깔아칠지 지금 도라지가 뜨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좌우에 이거 도라지가 부피 때문에 벽에 지금 끼어있기 때문에 깔아거나 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줄을 남겨도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 장미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모양을 낼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거 뭡니까? 도라지 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늘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충 1차적인 모양이 잡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술을 더 부어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짝대기 가지고 지금 이 잡리가 좀 잘려가지고 거의 길게 났는데 이런 것 가지고 전반적인 모양을 잡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전반적인 모양이 나왔죠. 자, 요거보다는 이쪽으로 방향을 좀 꺾는 게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도라지 당금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도라지가 이제 당금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병에 진열할 때 지금 이게 보통 평범한 모습이잖아요. 이것보다는 내가 방향을 좀 더 꺾으면 모양이 더 이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또 틀리죠. 또 분위기가 또 틀려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틀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통의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잡으면 좋습니다. 이거를 모양을 잡을 때 아까 가에 제가 이 병을 만들 때 가 쪽에 센터를 잡은 거 그 무늬가 이 중간에 안 오게 그렇게 당금을 하셔야만 이 병을 돌리더라도 이게 좀 모양이 잘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이쪽 방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큰 삭대 두 개도 나오고 그리고 내두도 나오고 몸통에 이렇게 꼬아지고 휘어진 이런 모습까지 유연한 모습까지 다 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도라지를 채취할 때 이 잡미를 진짜 안 자르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나오고 이 밑에도 안 잘리고 길게 나왔으면 참 더 이뻤을 건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라지를 채취하실 때도 이 잡미나 특수를 잘 살리라는 것이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 당금할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이제 당금을 다 했고 제가 저희 가게에 있는 병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런 작은 병들은 작은 내용물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병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한 1.5리터에서 한 2리터 1.2에서 1.5리터 되는 병들, 이런 병들은 산삼 같은 거, 산삼은 아무리 커도 100년이 돼도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병에 보통 담금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보름달 시리즈인데, 자, 이거는 제가 도라지를 절벽에서 캐다 보니까 진짜 30년에서 50년 전 도라지가 절벽에서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길게는 못 뽑고 짧게 여러 갈래로, 그러니까 절벽에서 이런 도라지는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런 형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둥근 병에 담금했어요. 둥근 병에 담금하니까 진짜 이게 5리터 병이거든요. 보기보다 큽니다, 용량이. 그러니까 5리터 병에 담금하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름달 시리즈 12병을 지금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7개를 모았으니까 벌써 7달이 떴네요. 자, 그래, 보름달 시리즈 병들. 그 다음 이것이 뭐냐면 소나무 살입니다. 절벽에서 소나무가 죽으면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서 이렇게 심이 나거든요. 이래서 소나무 살이라 합니다. 보통 분재들은 이렇게 모양을 내서 막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냈는데 걔들이 죽으면 이렇게 속심이 없습니다. 이게 속심이 꼬아서 나는 거는 절벽에서 소나무가 지가 살려고 이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심을 꼬으면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하게 크죠. 잘 부러지지 않고. 그래서 나무의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병이 제가 주로 쓰는 병인데 이게 3리터 병입니다. 크기는 한 68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그런 병들이죠. 자, 이게 지금 3리터 병이고 요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한 치수 큰 게 요게 0.143호 4리터 병입니다. 이게 좀 더 크죠. 이게 4리터 병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병들이, 여기 병은 짤막하지만 빵이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버섯을 담그는 병들. 지금 상황버섯하고 소나무 산나이 버섯을 담금해놨는데, 이런 병들은 한 1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값은 병값이지만, 이 술이 많이 들어가죠. 내용물도 물론 크지만. 그러니까 이런 병들은 다. 이런 병은 약초, 버섯 자체가 크니까 담금하기 자체가 큰 병에 담아야 됩니다. 요거는 말벌, 노봉방입니다. 자, 그래서 병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으니까 그 병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명품처럼 느끼는 그 용천 45, 그 6.5리터 병들입니다. 자, 여기에 큰 사이즈 병을 담금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143호 4리터 병들. 어차피 절벽에 있는 도라지들은 잔뿌리가 길게 여러 가지 뿌리가 잘 없습니다. 크고 턱수 몇 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절벽 도라지 특유의 문양과 모양이 나오는 도라지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큰 병이 198cm인가 101cm 병인데 이 병이 술병이 9.5리터 병입니다. 도라지가 큰 도라지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담금했는 건데, 자, 그래서 병들은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상을 하고 구도를 정했으면 이렇게 담금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 있는 큰 게 뭐냐면 송금봉입니다. 무게는 한 22kg 됩니다. 소백산 도솔봉에 제가 올라갔다가 1350m인데 내려오다가 발견한 송금봉입니다. 워낙 커서 땅 위에 한 3분의 1 부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구가 톱으로 자르고 등에 짊어지고 2시간 동안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배낭 무게가 한 7kg에 송금봉 22kg 합해서 제가 30kg를 짊어지고 2시간을 진짜 여름에 땀이 비오면서 내려왔습니다. 저것을 깎아서 담금하면 되는데 보다시피 지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것을 담금할 병이 없습니다. 저것을 담금하려면 술은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담금주 병을 제작해야 되는데 병값 술값만 해도 수십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관상용으로 저기 놔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저기 술병 자리에 다 찼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이렇게 담금을 한 겁니다. 자, 요것이 오늘 제가 아까 그 담금한 그겁니다. 자, 계속 자리가 차면 이 계단을 타고 술병이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담금에 대해서 간략한지 뭐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도라지가 진짜 최강의 도라지 진짜 멋있는 거 있을 때 제가 영상을 한번 했으면 좋다 싶었는데 오늘 뭐 황구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잔미까지 턱수까지 여러 갈래를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다 살리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어놨으면 그냥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좀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 또 담금주 영상을 한번 제작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멋진 작품이 한번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도라지처럼 잔미와 특수를 위해서 어떻게 모양을 살리는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 담금에 대해서 총평입니다. 여러분들이 담금을 하실 때는 담금이란 것은 그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그 뭡니까 그 시간적으로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담금주나 담금에 대해서 입문하고 싶으면 처음에 담금은 그 용도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식용인지 먹는 용도인지 아니면 선물용인지 아니면 소당용인지 이런 것을 물론 담금을 하시면 다 드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런 용도를 정해라는 게 왜냐하면 일단 먹는 그 식용으로 그냥 담금하실 것 같으면 이런 고급병이나 아니면 고급 술을 쓰지 마시고 좀 편하고 저가의 술 그리고 저가의 병을 선택하셔가지고 쉽게 담금하시고 그리고 선물용이나 아니면 장식용을 좀 뽀대나고 좀 귀하게 남들한테서 보이고 싶다 이러면 병이 좀 크고 또 내용물도 좀 화려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계를 좀 나누셔가지고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그리고 명품 단계 이렇게 한 4단계 정도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담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금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담금하시면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쉬운 약초들, 갑이산약 재료들, 값싼 재료들, 값싼 병들, 값싼 술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시다가 이제 실력과 요령이 생기면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진짜 남들한테 좀 자랑하고 뽀대내고 싶은 그런 담금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우리 집이든 가게든 내가 장식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부터는 이제 명품이나 아니면 아주 고급 상위 클래스로 가는 게 좋겠죠. 산삼이라도 좀 모양 나고 뿌리까지 있고 하수를 뭐 구매하시든가 캐시더라도 좀 크고 모양 잡고 모양 내고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주특기인 절벽도라지 같은 거, 도라지 같은 것도 도라지 시리즈로, 대물은 대물대로, 좀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흑도라지는 흑도라지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멋있고 엄청난 유형입니다. 제가 이 당금주 진열장을 추억의 책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뭐 한 100병 정도의 병 하나하나가 황구의 기억 속에는 다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0권의 책이죠. 100권의 그 미니 시리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금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너무 고급지고 좋은 약재, 좋은 술과 좋은 비싼 병을 고르지 마시고 좀 저것부터 하시다가 실력과 안목과 식견이 늘어나면 그때부터 좀 당금주의 그런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중급이나 고급까지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물론 캐시면 좋겠지만 못 캐거나 뭐 내가 구입해서 쓰실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명품들, 그리고 귀한 것들, 초희귀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당금해 놓으시면 진짜 멋있고 진짜 뿌듯합니다. 황구는 물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뭐 여기 있는 최고의 명품 클래스 절벽도라지는 제가 평생 보려고 이렇게 당금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침에 또 원래 도라지에서 절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앞전에 산행에서 능이가 올라오고 하는 곳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환경하고 지형이 비슷한 곳으로 내일 아침 05:00에 능이 산행을 가려고 합니다. 내일 산행을 갔다 와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